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이 나라 사법 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들 갖가지로 지체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 대법원 판단까지 시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인데 신속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고 긍정적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중이다. 특히 정확하게는 선거 재판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근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각급 법원에다가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원래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은 거의 2년이 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1심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법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법원에서 판결이 빨리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게 재판이 한정없이 지내다 보니까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희대 대법관이 앞으로 각 법원에서 선거법 재판 사건은 선거법 재판 담당부와 다른 것들을 맡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선거법 재판을 맡으면 지연이 될 경우에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 해명을 하라. 이런 식의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1심은 굉장히 늦었지만 2심과 3심은 빨라지지 않겠는가. 즉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아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구정현 변호사님,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아마 시작점이었던 게 공직선거법 위반, 고 김문기 처냐 아냐 모르냐 등등해서 이게 2년 2개월이나 걸렸어요. 이 결심 공판까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을 맡았던 강기태 부장판사가 돌연 그만두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요구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최종심도 나올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33으로 잡은 것 자체가 2심, 3심의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해놓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1심에서는 증인을 부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2심으로 갔을 때는 1심에서 다투어졌던 것 중에 어떤 것을 다툴지를 얘기를 해가지고 채택되는 것만 보거든요. 예. 증인을 그대로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되고 증인의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에서는 석 달 내에 끝난다는 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원칙대로만 하면은 사실 석 달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지금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많이 받고 오히려 느리게 시간을 낭비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증인을 다 부를 필요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증인까지 다 받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을 부르기는 사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2심, 3심 1년 이제 6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다른 성격의 재판은 모르겠지만 원래 원칙은 보통 그런 거 아니야. 6개월 안에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혹은 당시 박근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 등등은 결론이 나야 되지 않냐.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재판을 신속하게 그리고 결론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그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이다. 재판 빨라지는 거에 민주당도 그러니까 동의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럼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저는 지연을 하려고 했다고 안 하거든요. 오히려 재판장에서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기 위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지. 어쨌든 이러한 절차들이 있었을 때 빨리 이루어져야지. 사실 국민적으로 혼란도 많고 사실 이러한 일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협치가 안 되고 오히려 정쟁이 더 많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 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렇게 판사들의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저희가 줄이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묘한 시점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전임 대법원장의 여러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선거법 재판만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라는 취지,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아서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지금이 6시 30분인데요.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 최후 변론도 이제 조금씩 진행될 테고, 저희 뉴스 중간중간에 유의미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으면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결심 공판, 검찰의 3년 구형 일단 잠시 접어두고 다음 주제 하면 속보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